미국의 한 행사에서 송가인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 갑자기 영어 노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트로트와 국악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 가수에게 영어 곡을 던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가인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분위기의 중심은 언어가 아니라 목소리로 옮겨갔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송가인의 해외 무대 대응력을 보여주는 일화처럼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주요 언론 보도와 소속사 발표만으로는 미국 행사 관계자가 송가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영어 노래를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한 영상이 존재하지만 행사명과 정확한 날짜 영어곡 제목, 당시 관계자의 공식 발언까지 뒷받침하는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답은 송가인의 실제 이력과 무대 경력에 있습니다. 송가인은 1986년 12월 26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조은심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판소리를 배웠고 광주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만 부르던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소리의 기본기를 쌓은 국악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판소리는 한 곡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호흡, 가사 전달력, 감정의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어 발음보다 먼저 무대에서 사람을 붙잡는 힘을 몸으로 익혀온 셈입니다. 그 실력은 무명 시절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가인은 2008년 진도민요 경창대회에서 수상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판소리 관련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알려졌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 노래자랑 진도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같은 해 연말 결선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무대를 계기로 가요계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고 이후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2년 10월 송가인은 산바라마, 강바라마와 사랑가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데뷔 직후부터 스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행사를 돌고 작은 무대를 지키며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돈보다 무대 경험이 더 많이 쌓이던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방송 세트도 없었고 준비된 팬들만 있는 공연장도 아니었습니다. 관객이 누구인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는 행사장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돌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무대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한 송가인은 방송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2019년 5월 2일 방송된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미스트롯 진이 됐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 약 7년 만에 전국적인 스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 처음 송가인을 알았지만 송가인에게 그 무대는 갑자기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판소리 수련과 무명 행사 무대를 합쳐 10수년 동안 준비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사에서 영어곡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무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요구가 나와도 송가인은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영어가 완벽하냐는 질문과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송가인의 강점은 오래전부터 후제에 가까웠습니다. 발음 하나를 과시하는 것보다 한 소절 안에 감정을 밀어넣고 관객의 시선을 자신의 호흡으로 끌어오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송가인의 음악에는 한국적인 색채가 매우 강합니다. 가인이어라 엄마아리랑 아사달 같은 곡들은 전통적인 창법과 트로트의 정서를 결합해 송가인 특유의 색을 보여줍니다. 이런 음악은 모든 가사를 이해해야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길게 뻗는 소리, 순간적으로 꺾이는 한 박자 늦게 밀어 넣는 감정이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에게도 목소리의 힘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어곡 요구 이야기의 핵심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송가인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를 받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무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틀린 발음이 아니라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수가 당황해서 호흡이 흔들리면 관객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요구 앞에서도
표정과 호흡을 유지하면 관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송가인은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경험을 이미 오래 쌓아왔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지역 행사부터 전국 방송 무대까지 관객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간을 통과했습니다. 판소리 무대에서는 소리 하나로 긴 이야기를 끌어가야 했고, 트로트 행사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평가를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무대가 요구하는 능력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첫 소절 안에 집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송가인의 인연도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송가인은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한 경력이 있고 이후 다시 미국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2026년 2월 14일 오후 7시와 15일 오후 6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패창가 시어터에서 가인달 더 차오르다 콘서트를 열 계획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곡 가이니어라와 엄마 아리랑 아사달 등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현지 관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은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소속사 제이지스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연에 필요한 비자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2월 14일과 15일 예정됐던 미국 공연을 연기했습니다. 소속사는 현지 대관 일정을 다시 잡은 뒤 비자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송가인의 미국 활동이 실제로 추진돼 왔다는 점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퍼지는 이야기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영어 노래를 요구하며 송가인을 시험하려 했고 송가인이 노래를 시작하자 현장 분위기가 뒤집혔다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가인의 실제 커리어가 그 서사를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도에서 판소리를 배우던 학생이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섰고 201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뒤 약 7년의 무명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스트롯 우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많이 증명한 것은 외국어 실력이 아니라 무대에서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특히 판소리 출신이라는 점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판소리는 반주에 기대어 짧게 부르는 음악이 아닙니다. 소리꾼이 자신의 호흡과 성량, 이야기 전달만으로 긴 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로트에서도 음을 단순히 정확하게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어의 감정을 싣고 다음 소절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해외 관객 앞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만약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영어곡 요청을 받는다면 완벽한 발음만으로 승부하려는 가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는 가수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만나도 호흡 음정, 박자 표정, 시선 감정 전달이라는 기본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객이 기억하는 것은 발음 시험의 점수가 아니라 그 순간 무대를 장악했는지 여부입니다. 송가인의 인생을 보면 이 원리는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2012년 데뷔 당시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에서는 이미 수년간 쌓은 실력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이후 대형 콘서트와 방송, 해외 공연으로 무대의 크기가 커졌지만 송가인의 중심에는 여전히 판소리에서 익힌 소리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사 영어곡 이야기를 단순한 통쾌한 복수극으로만 소비하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누가 송가인을 망신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보다 더 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15세 무렵 판소리를 시작했고 2010년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거쳐 2012년 트로트로 데뷔했으며 2019년 미스트롯에서 우승했습니다. 오랜 시간 낯선 관객과 예상하기 어려운 무대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돌발 요청은 위기가 아니라 가수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준비된 곡만 잘 부르는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송가인의 강점은 화려한 장치가 사라져도 목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송가인의 해외 무대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어 노래를 영어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어와 전통적인 창법을 유지한 채 다른 문화권의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실제로 2026년 미국 공연 계획에서도 가인이어라와 엄마 아리랑 아사달처럼 송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곡들이 중심으로 소개됐습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자신의 색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들고 나가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대한 반전은 영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 가수에게 낯선 언어를 요구하면 약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송가인이 수십 년 가까이 쌓아온 기본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판소리에서 시작된 호흡, 무명 행사장에서 익힌 대응력 미스트롯에서 증명한 집중력은 언어가 달라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강한 결론입니다. 송가인을 시험하려면 영어 단어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버텨온 시간과 무대의 숫자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도의 판소리 소녀에서 2019년 미스트롯 진으로 다시 미국 공연을 준비하는 가수까지. 송가인이 보여준 진짜 경쟁력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당황하게 만들려고 던진 질문이 있었다면 가장 강한 대답은 긴 설명이 아니라 결국 첫 소절이었을 것입니다.